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절세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두 채 갖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증여받기에는 증여세가 좀 부담이 돼서 그쵸. 제가 가족과 같이 이제 부모님 남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내려고 생각 중인데 네.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세무사님, 이 증여세 부담에 증여를 받지 않고 그냥 부모님 댁에서 지내실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증여를 받진 않았지만 부모님 재산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제가 눈치를 이렇게 봐서도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부모님 집에 대한 상황과 시청자님의 상황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모님 집에 지금 들어가신다는 집이 시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 매매가가 2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20억이 좀 넘었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부모님한테 뭐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재작년에 5천만 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비과세 쓰셨고 네네. 네네. 그럼 혹시 이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뭐 월세나 뭐 전세나 이렇게 뭐 금액을 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계획이 없어서 무상으로 생각 중이었습니다. 무상으로 네. 하실 예정이시다. 네. 사실 시청자님 같은 경우 되게 많죠. 이게 누구한테 임대 주기도 애매하고 집을 사주기도 애매해서 이런 분들 많으신데 맞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놨어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녀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면 증여로 과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게 5년 동안 1억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5년 동안 1억 원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시세를 기준으로 5년치 이제 현가를 계산을 하는데 네. 부동산 가액의 2%를 곱한데 현가율을 곱해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이게 2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0억에 2% 하면 이미 이게 4천만 원이 되시잖아요. 네. 이게 5년 동안이잖아요. 그럼 이미 2억 원이 되시는 거고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1억은 넘죠. 그렇네요. 여기 네네. 1억 기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익의 증여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미 5천만 원 증여 받으셨기 때문에 비과세를 쓰셨죠. 그럼 여기로 이익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증여세가 과세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불법으로 이거를 차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부모님 계좌로 계속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내시고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피해 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을 하셔서 지급을 계속 하시는 게 추가로 나중에 자금 출처라든지 이렇게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거를 피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무상으로 거주하시지는 마시고 일정 소득을 조금 금액을 지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여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헷갈리거나 차후에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방송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